많이 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 보시면 좋겠고요. 아마 조만간 홈페이지 와보시면 왜 시간은 다르단가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특성대성 이론 뭐 이런 거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그 한번 들어보시고 그 책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문적인 저널이라고 그러죠. 잡지에다가 내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일을 직업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대가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과학자들. 뭐 농사를 지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어떤 경제적인 일을 취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현장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은 뭐 다 자기가 좋아하는 역할만 하면 그 과학자의 소임을 다 하는 거예요. 일반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개중에는 그러니까 아까 저 소개시켜주신 뭐 이렇게 영상에서 저는 뭐 과학자, 천문학자이기 이전에 어릴 때부터 아마추어 천문가였거든요. 천체 사진가였고 그래서 취미로 별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취미로 뭐 과학과 관련된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서 아마 1%가 안 될 거예요. 한 0.5% 정도가 일반인들이 나서서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냥 과학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분들은 또 저도 그랬지만 자기가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과학자가 되는 사람들은 하여간 그 학문을 되게 오랫동안 하잖아요. 친구들은 다 취직해서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데 자기는 계속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가 되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월급도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해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대중과학자들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김상욱 교수님도 대학교 다닐 때 영화 동아리 하고 막 이러던 전력이 있어서 이러냐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나요? 혹시? 거기서 보면 과학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너무 열심히 해요. 그 좋고 나쁨을 떠나서 임무가 주어지면 어떻게든 끝내려고 너무 열심히 잘 그리시지만 이런 식으로 만화를 그려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취미신가 봐요. 이게 1965년도에 그린 만화예요. 그때 1965년 당시에 2000년 그 당시로부터 35년 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1965년에 그리신 만화예요. 우리는 되게 유리하죠. 이분은 1965년 당시에 2000년을 상상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었겠지만 우리는 지금 2023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000년에 뭐가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쭉 지금 보시고 하나하나씩 같이 체크해 보겠지만 놀랍지 않나요? 1965년 당시에 2000년 우리는 이제 거기서부터 한 23년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이게 됐고 안 됐고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런 식으로 해놓는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2030년, 2023년을 예측해 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로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지나서 2050년이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벌써 이거 웨어러블 컴퓨터 시대. 이거 요즘에 특히 그 일본 그 다리 힘 약한데 여기 입고 가면 여기서 이렇게 빨리 걷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웨어러블 하는 것도 뭐 따뜻하게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이제 점차 상용화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산업계나 군에서 많이 써요. 그다음 뇌파 헬멧 이거 해보셨는지 모르는데 게임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벌써 한 10몇 년 전에 그 뇌과학하신 정재승 교수 랩에 가서 이렇게 저희도 다 뒤집어 쓰고 그 자동차 경주도 막 해보고 그랬거든요. 최근에 몇 년 전에 되게 놀라운 뇌과학자의 논문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면서 이렇게 강연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헬멧을 뒤집어 씌워요. 씌우고 여기다 모니터를 놓는데 여러분을 내가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제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들어와서 이게 막 이렇게 그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뇌에서 여러분들을 이런 모습으로 발하고 해주니까 제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옆에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그린다. 그 말은 뇌파를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논문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꿈 꿨는지 궁금하잖아요. 자면서 이거 해가지고 하면 저 꿈을 녹화해줬다가 내가 무슨 꿨는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더 벌어질 수 있냐면, 제가 막 생각을 해요. 이거 기계 연결하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인공이 어떤 영화를 막 찍어요. 근데 제가 만나고 싶은 배우들을 막 상상해가지고 전부 다 끌어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영화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발표했다. 그러면 그렇게 반응했겠죠. 상상을 한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거기 출연한 배우들한테는 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출연료. 생각은 내가 한 건데 이 사람의 얼굴을 똑같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가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 이런 거 하고 있고, 만물 제작기는 뭘까요? 3D 프린터 이런 거 요즘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돼 있고, 뭐 CO2 포집기 이런 것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CO2 이산화탄소 이렇게 잡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어떨까요? 움직이는 건물. 이게 뭐 무슨 타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카페 빙글빙글 도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움직이는 것들은 있는데 기술은 있지만 구태여 우리가 움직이는 건물에 살까 이런 선택의 문제도 있잖아요. 기술은 있고 해저 주택, 해저 호텔 같은 것도 있어요. 되게 많이 있고. 시켜주는 여행사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자기가 우주여행을 가야겠다 했는데 로켓도 없는 거예요. 뭐 미국 나사 로켓 이런 건 했지. 그래서 그러면 로켓부터 만들어야지 해서 세운 회사가 버진 갤럭시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로켓입니다. 2021년 7월달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인데요. 1969년 7월 20일 날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처음 간 날, 이런 것처럼 2021년 7월에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이 시작된 해예요. 만약 21년 7월 달에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이 실현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의 시대가 지금 도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2021년 7월 달 당시에 이 버진 갤럭시에서 만든 이 로켓을 타고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주로 날아갑니다. 제가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이라고 했잖아요. 미국 나사, 또 우리나라 누리호, 바누리 뭐 이런 것들은 다 국가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적인 거잖아요. 민간이라 그러면 그냥 일반 회사가 돼야 되는데, 일단 이걸 만든 것은 미국 나사가 아니라 버진 갤럭시가 일반 회사예요. 그러니까 민간의 우주여행이죠. 상업적이라는 건 뭐죠? 그럼 단점도 있겠죠. 약하겠죠, 얘가. 그러니까 높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건데 한번 보시죠. 이분이 리차드 브랜슨 회장, 2021년 당시에 75세. 그리고 이분들 다 뭐 엔지니어 일반인들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6명이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의 첫 탑승자가 됐어요. 이렇게 갑니다. 저거 이렇게 그때 할 때 제가 텔레비전 화면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딱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점화시킵니다. 저 점화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연료에다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중은 날아가고 있지만 공기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자체로 타는 거지 공기를 바깥에서 수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켓 모듈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래가지고 얘가 쭉 날아가서 지상 87km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아까 제가 100km 뭐 얘기했잖아요. 이거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50마일만 넘으면 우주 갔다 오면 치워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올라갔을 때 갔다 안 갔다 가지고 또 뭐 말이 많았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렇게 87km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90분 정도가 걸려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거기 올라갔을 때 이제 엔진을 끄고 이 4명이 탔는데 돈을 내고 탔습니다.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 그 4명이 탔는데 우주 비행사가 없어요. 4명 다 그냥 일반인이에요. 우주 비행 조종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하냐면 다 자동으로 밑에서 다 컨트롤하게 이렇게. 사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조종할 수 없어요. 4명이 탔는데 저 블루 오리진을 만든 사람이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분도 어릴 때 꿈이 우주 여행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회사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재활용 기술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가지고 있고요. 이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도 여러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미국 나사는 쏘아 올리면 버렸어요.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분은 모자 쓴 분은 누굴까요? 제프 베이조스 회장의 친동생. 여러분 같으면 동생 저런 애한테 태워 주시겠어요? 저 같으면 절대 안 돼요. 나한테 그두 형제 사이에 있는 할머니 82세 당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주비행사를 뽑혔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았는데 정작 우주로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한이 맺히셨겠죠. 그분을 이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 찾아가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초청을 한 거예요. 82세. 그래서 이분이 이걸 4명이 탑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82세 할머니가 신기록을 하나 세웠어요. 무슨 신기록인지 짐작하시죠? 최고령 우주인 신기록. 그 다음에 저 끝에 있는 저 청년, 당시 18살. 뭐 이런 그 보고서를 만들면서 화성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계속 연기가 돼서 지금 2040년을 D-Day로 보고 있어요. 그때 과학자 6명을 보내겠다. 조준에서 격사라고 그 아인슈타인이 보고한 그 가정이 아닌 하더라도 자유에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다는 이유만 보고 했다는데 첫 번째 질문에 그 요지가 한국과가 추워 천문학계 조선사상에 중점으로 이제 별공부를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타이틀을 보니까 별을 본다는 건 뭔지 이에 대해서 이제 원론적으로 별을 우리가 왜 보려고 갈망을 하고 하는지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 10대들한테 던져줘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려고 글을 적었습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별을 보는 것도 그냥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늘 쳐다보면 별이 있고. 근데 이제 오히려 최근에 와서는 인공불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별을 보던 것들이 되게 없어졌잖아요. 되게 아주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별을 보게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얘기해 주자면, 그렇게 그 별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그걸 보면서 저게 뭘까 막 이런 구상들을 통해서 뭐가 생겨나고, 그래서 문명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단절이 되어 있고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세계가 되어버렸는데, 그 앞에 이렇게 있는 그 일들을 항상 해결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사실은 굉장히 먼 곳을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별을 본다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 곳으로 자기를 한번 보내보고 거기서부터 자기를 좀 이렇게 타자화시키고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주변의 일이 치열하고 할수록 먼 곳에서 자기를 보는 그런 여유, 그런 무기를 갖게 된다면 훨씬 더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고, 아까 제가 자기 객관화만 했잖아요. 그래야만 훨씬 더 실질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고 이러니까 별을 본다는 게 단지 이렇게 낭만적인 것도 있지만 한 번쯤은 자기를 이렇게 좀 빼서 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실제로 그 밀도가 얕기 때문에 지구보다 바람이 약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한쪽과 다른 쪽의 차이가 심해야 이게 바람 세게 부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가 훨씬 더 대기가 두꺼우니까 한쪽과 다른 쪽의 차이도 많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폭풍이 많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고 공기가 있기 때문에 진눈깨비 눈도 내려요. 그리고 땅을 파면 얼음도 나와요. 남극과 북극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성은 약간 사람이 그래도 가가지고 기지 짓고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곳이라서, 달로 가는 것도 아직은 실현되지 못한 미래고 모색되고 있는 현재지만 화성으로 가는 것보다 더 먼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화성에 갈